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신령님께 공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번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 운기가 작년, 재작년 상문이 들어오면서 네. 부부 간의 마삼제이면서 상문이 들어오면서 운이 바뀔 시기에 확 꺾여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 상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상문이라는 건. 거기에다가 작년까지 부부가 나란히 같은 삼재였단 말이야. 네. 이게 암만 작년, 재작년 쥐띠가 삼재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문이 들어오면서 악삼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간재가 들어오고 내 모든 것이 간직이 내려앉고 내 모든 것이 틀리는 형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김건희 여사 또한, 전 여사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에는 올 하반기, 네. 가을, 네. 추석이 지나고 네. 조금 갇히는 형국이다. 법을 피해 나가지는 못한다. 자기 운에서 상문에서 제대로 타고 악삼재에서 제대로 타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잘 지나갈 수 있는 거, 그전에는 뭐 희지부지하게 무대로 지나가는 것들도 다시 파헤쳐 가지고 나올 것이고 다시 덜 쑤셔 놓은 형국이 될 것이고 이렇다. 그래서 이 사람 운기가 굉장히 스산하고 살벌하다. 내가 죽지 않은 목숨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거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다. 갇히는 형국이다. 내 팔다리가 잘리고 내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선생님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돈도 많이 있고 힘도 진짜 가장 세떴다고 할 수도 있고 왜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뭐 사실 이제 뭐 누릴 건 다 누려봤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누릴 거 다. 서로라 하는 서로라 이런 것처럼. 왜냐면 2, 3년 전만 해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뭔가 말을 하면은 그게 다 법이 되고 못 이룰 게 없었던 시절이 있죠. 네. 사람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집안이 금송아지 9마리 묶어놓고 살았대요. 그 옛날이에요. 옛날이요. 옛날이요. 근데 누릴 거 다 누려봤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을 때는 내가 가진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진 자가 베푼다?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되는 거야.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이 많고 삶에 집착이 많고 아깝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느냐. 그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부러워서 너 그 정도로 해봤잖아. 너무 팩트를 이렇게 때리시면. 아니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부러워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네. 진짜 돈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돼봤잖아요. 못했죠. 내가 내가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지금 그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러잖아요. 집안생활 있어도 여한 없겠다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좀 더 큰 데로 옮길까? 이거 재테크로 이거 세를 놔볼까? 사람인지라.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많은 죄를 넣고 죄가 많은 죄 사망을 넣는다죠. 이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욕심이라 하겠어요? 내가 왜? 내 건데. 나 원래 그랬어. 원래 일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왜 그거를 다 해봤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할 게 남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이분을 꼭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해볼 거 다 해봤고 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표현을 하니까 하는 말인데 아니죠. 원래 그렇게 생각했고 다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쭉 유지하는 게 그 사람들은 더 목표고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람은 그래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주특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마음도 한번 굉장히 불안하죠. 이 사람 잠을 못 잘 정도로,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합병이 있을 정도로, 병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불안하고 억울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그래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기암의 환자들이 가족이나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다 하지만은 그분은 마지막 치료까지 내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여기서 살아날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운기에서 벌써 한번 작년에 탁 꺾여가지고 밟혔던 형국이야. 그래서 이 운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상문, 대운, 승주운, 이 모든 게 운의 어떤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뭔가, 뒤를 도모하고, 앞날을 도모하고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블라인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지금 이 사회 분위기상 가진 게 많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의 명예나 권한이 있는 분이다. 여자분이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 이분 사주가요, 솔직히 딱 깨놓고 보면은, 인간의 덕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방의 덕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종사 못할 팔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요즘은 또 어떻게 보냐면, 아닌데요, 저 일부종사 하고 있는데요, 아닌데요, 나, 인간의 덕, 남편 덕 없지 않는데요, 이래요, 손님들이. 그러면 뭐냐, 그분은 이혼하지 않았고, 나 남편 덕 없지 않다. 우리 남편 잘 돼가 있다. 나 남편이 이때까지 남편 밥 먹으면서 살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간의 덕이 없다. 내가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외롭고, 남편한테 내가 크게 어떤 여자로서의 이런 존중이나 사랑이 결핍돼가 있고, 그리고 남편 자체와 위기가 한번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주말 부부로 있다든지. 저한테 상담하신 부분 저한테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왜?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족으로 살거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든지, 뭐 남편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나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표출하지 않아요. 그 외의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딱 그래. 원사주로 보면 서방덕이 없고, 내버려 내먹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종사 못하는 팔자야. 근데 제가 보니까 가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서방이 그래도 나름대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형국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올해 내가 남편의 어떤 권위나 권세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더 빛이 날 일이 있어. 원사주 자체가요, 남의 기움을 받고 남의 이목을 받아야 돼. 내 남편의 덕은 없어도. 그렇지만은 남편으로 인하여서 내가 빛은 나지만 속은 걸마 터진다. 그냥 어떻게 보면 건속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냥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분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은 좀 어때요,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조금 공주병도 있고요. 잘난 척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존심도 세고요. 그러면서 절대 이 여자 자체가 가정을 안 버려요.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외부의 타인의 시선. 예. 그래서 차라리 혼자서 끙끙거려도 그걸 포장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똑똑한 건 맞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많이 잘난 것도 맞아요. 근데 척은 하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좀 어떨까요?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60, 내년 61살. 이 사람 한갑 성주가 들어오거든, 올해부터. 네. 올해 중반기부터 딱 한갑 성주가 들어와요. 네. 이 사람이 병호생 말띠 60살에 7월생이다. 그러면 내년에 한갑 성주인데 한 해 일찍 들어온단 말이야.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한 해 일찍 시작해가지고 한 해 늦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해 일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생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일 기점에서 전후로 해가지고 이 사람 운기가 확 바뀌면서 내가 앉은 자리가 빛이 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운이 좋은 편이네요. 네, 운이 좋죠. 남편의 거기에서 올라가니까. 내 남편의 앉은 자리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빛이 나고 남편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간제도 있어요. 몇 년도. 이 사람 56부터 네. 54, 6부터 계속 간제 치고 있어요. 근데 흐르는 간제인데 탁 멈춰가 있는 간제가 아니에요. 네네. 멈출만 하면 흐르고 멈출만 하면 흐르고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 간제에 내가 맞지는 않는다고 나와. 딱 이제 성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이 확 바뀌는 타입이신 거네요. 사주 타입으로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터도 잘 보시니까. 네, 봅니다. 잘 봅니다. 여기 이제 국가 중대사를 또 한번 슬쩍 끼워 넣어보려 하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네.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용산으로 들어가기 좀 찝찝하고 그러면 뭐 나머지 후보군이 뭐 이제 청와대. 청와대 터는 어떤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용산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뉴스를 찾아보니까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기 어렵다더라고요. 이제 개방한 지 좀 돼서 네. 보안 문제 때문에 네. 일단 뭐 용산으로 갔다가 청와대로 다시 간다. 근데 나는 청와대로 간다가 나와요. 맞아요. 물론 뭐 거기에 이제 뭐 보안 뭐 그게 보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정치 뭐 대통령 거주로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그 용도를 변형을 다시 해가 손을 본다는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완전히 여기 청와대를 배제하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대통령 집무실을 정하진 않는다고 봐요. 다시 원상 복귀를 하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쪽으로 다시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원래의 용도로 다시 돌아가고 이 청와대라는 산이 보면은 산이란다. 청와대라는 이 집이 네. 건물이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미륵산 큰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이 청와대가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네. 거기에서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흉한 일도 많았고. 왜냐? 대통령 분이 거기에서 타살을 당했고 대통령 부인이 또 타살을 당해서 돌아가셨고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그 다음에 옛날로 따지면 여기가 우리가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정도전이 그 산을 또 주산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흐름의 주산으로도 또 여겼고 이러다 보니 근데 또 정도전도 둘러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타살을 당한 거잖아요. 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그 터나 그 산이 청와대 뒤에 있는 그 산 자체가 북악산? 네. 네, 북악산. 옛날에는 백악산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백악산이었고, 이게 중간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북악산으로 일본들이 바꿔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북악산이든 백악산이든 여기 자체가 악이 들어간단 말이야. 악산, 흉하다. 그러면 그만큼 흉하다는 거는 터가 시다. 그리고 그 산 자체가 미륵을 많이 끼고 있어요. 돌, 바위, 큰 미륵을. 그러면 굉장히 엄한 산이란 말이야. 엄중한 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속으로 따지면 굉장히 위험 있는 산이다. 잘못 건들면 그 산의 벌전이 굉장히 많다. 이러는데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내 집이나 장사하는 동네도 도당산, 부군산, 내가 경기도면은 경기도의 주산, 주인공의 산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청와대라는 건물의 터에 주산은 그 백악산, 북악산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그 옛날 고인 그 대통령 전 대통령들 한이 다 서류가 있고 그리고 그 한도 많고 원도 많은 거잖아요. 남한테 타살을 당했으니까 피를 흘리고 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게 터에 다 고스란히 묻어져 가지고 계속 거침없이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요 앞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터를 비우고 나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운기가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아. 오히려 그 비오고 가가지고 비워놨던 그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네. 오히려 이 터를 쇄신하고 이 터의 운기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터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터로 보면 이 집터에서 누구 하나 성공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잘된 사람이 없고 네. 누구 하나 사건 사고 없이 나오는 사람이 없고 네. 내가 잘 나왔으면 자손이 치도 치고 네. 했던 터가 이 터란 말이야. 집으로 따지면. 진짜 공교롭게 다 그래요. 네. 그게 뭐냐? 이 터에서 한이 서려져 내려왔단 말이야. 아. 그게 누구 때부터? 이승만 때부터. 그러면 이 개방을 함으로써 좀 이 집안의 운기가 바뀌었다. 많이 바뀌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특정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사람들만 계속 거주를 하면서 그 특정인들이 그 앞에 돌아가시고 한이 서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 그 특정인들만 그 터를 밟았단 말이야. 네. 거처를 하면서. 네. 근데 2년이라는 공백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밟으면서 그 터의 온기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터가 그 전에는 은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산은 양의 산이래 가지고 터가 굉장히 위에 주산을 보면은 미륵산이니까 양의 산으로 굉장히 큰 산인데 이 터에서 이 청와대라는 건물의 집터에서는 은기가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타살이라 피구능이 굉장히 셌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머물러 있고 갇혀가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2년이라는 공백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밝게 하고 거기에서 조금 뭔가 모르게 구조물을 바꾸고 하면서 여기에 터의 기운은 많이 바뀌고 은과 양이 조화를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 뒤에 어떤 그 터를 밟는 사람은 조금 그런 환란이 덜 할 것이다. 덜 할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터를 밟으러 간다 뭐 이런 말도 쓰시잖아요. 네. 그게 그런 의미로도 그렇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원래 이 청와대 안쪽에 산 밑에 비탈길로 쪽으로 이 맨 뒤쪽으로 보면 제가 지금 나오는 게요. 옛날에 물줄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를 물줄기 옆에 큰 나무도 있었단 말이야. 네. 이 터에 지금 나오는 기운이 그래. 근데 여기를 아마 변형을 뒀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누구 하나 제명에 간다 하더라도 제명을 다 살고 가더라도 편한 사람이었고 이 터를 거쳐 나가면 이 터에서 오히려 또 자기 명이 꺾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터가 거기에 물줄기 원줄기가 있었어요. 그 원줄기를 만졌다고 나와. 저는 지금 나오는 게 이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죠.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관계자들만 알겠네요. 그렇죠. 그 역사를 아는 사람만 알겠죠. 감사합니다, 선생님.